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실적으로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선거 조작설을 주장을 하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여러 가지 내용은 근거가 아주 박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절대 이런 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의혹을 진짜 제기하고 싶고 이 의혹이 풀리기를 바란다면 어차피 재검표가 실시될 테니까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 너무 나가면 완전히 벼랑 끝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가면 그 후과를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파 전체가 많은 상처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권 탈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구독을 취소하고 떠나고 그리고 저의 동영상을 외면을 하는 저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아주 정면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그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저의 소원, 제가 느끼는 사명. 이것은 제가 거꾸로 한번 순서를 거꾸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1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파의 사명, 김진의 소원.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된다. 자, 3번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좌파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 싸우는 내용과 결과적인 승리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얻어야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좌파와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파가 반듯하고 강해야 된다. 자, 제가 이 네 단계로 최종적인 결론, 우파는 반듯하고 강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자 목표이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김진TV를 하는 절대적인 이유. 반듯하고 강력한 우파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저의 이런 노력, 또 우파의 사명,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선거 조작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기되는 의혹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조목조목 다 따져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그 어떤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함량이 너무나도 어떤 우파의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미달이다.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숫자 노름, 이런 것들도 다 과거 선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다 부인된다. 우파 정권이 있을 때도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으며, 대표적인 게 63대 36, 0.39 이런 거 다 설명이 된다. 그 QR코드도 제가 여러 번 얼마나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QR코드는 이 좌파 세력의 동의를 받아서, 양해를 받아서 우파 정권 때 다 실시한 것이다. QR코드가 이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부정에 쓰였다면, 그러면 민경욱 의원을 포함한 과거에 당선됐던 사람들 전부 다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겁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QR코드 문제, 그다음 투표지 분류기 자체가 이것이 조작이 될 수가 없다. 조작이.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어떤 내부 통신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설사 정말 이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 민경욱 의원이 얘기하는 뭐 중국 공산당의 해커가 해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놓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자신의 업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follow the party라는 이런 암호를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 공상과학소설 같은 얘기, 문재인이 보고 눈물을 찔찔 짜고 탈원전 정책을 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판도라라고 하는 공상과학영화 같은 이런 동화 같은 소설보다도 훨씬 더 황당무계한 follow the party 이런 얘기. 설사 중국 공산당의 천재 해커가, 아니 중국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북한 노동당의 천재 해커가 침입을 해서 뭐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작동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다 들키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30만 명의 이 선거 관련자들이 모두 다 현장에 있는데, 물론 개표 참관인의 숫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민경욱 의원의 얘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다 들켜지고 드러나고, 근데 지금 선거가 끝난 지 40일이 되도록 누구 한 사람 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거 들켰다, 내가 알아챘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4번을 먼저 말씀드리죠. 이 투개표상의 관리 실수, 예를 들자면 살림빵 박스에다가 투표지를 보관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봉인지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것들. 과거 재경포 사례를 보면 5표 미만에서 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1표, 어떤 때는 3표, 전자개표를 했을 때. 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1표나 2표도 틀릴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무효표를 판정하는, 무효표를 사람들이 판정을 하는 데에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어떤 그 미세한 이 투개표상의 관리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관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대규모 선거 결과를 바꾸는 수십 군데 이런 선거 부정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터 미베인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학자의 주장, 어떻게 선거 조작,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미래통합당 야당 후보의 당선이 11명이나 당선이 될 수 있습니까? 월터 미베인 교수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선거 조작 시나리오로 민주당 사람이 15명, 미래통합당 사람이 11명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가 이 포렌식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돼서 쓰는 컴퓨터, 이 컴퓨터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랜 카드라는 걸 전부 다 빼고 제거하고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외부 통신 기능이 있다고 또 민경욱 의원은 또 이상한 주장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 지만원 이 북한 특수군의 5.18 광주 투입 600명설, 이것 때문에 우파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파는 5.18 괴담이나 저지르는 이상한 집단이라는 공격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만원 씨 개인도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재판에서 패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얼마나 본인이 무책임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우파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았습니까?
광우병 괴담 때문에 좌파가 얼마나 손해를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광우병 괴담 터뜨린 지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을 찾지 못하고 패했지 않습니까? 좌파가. 그래서 좌파가 10년 동안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늦어도 한 달만 조금 더 기다리면 6월 말까지는 늦어도 대법원이 재검표를 결정할 겁니다. 10여 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재검표가 아마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자, 한 달만 참으면, 차분하게 재검표를 기다리면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투개표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제가 정확하게 다 취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현실적으로 그런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재검표를 하면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저는 과거 사례들처럼 5표 미만으로 아마 표가 바뀌겠죠. 그거는 전부 다 이 무효표를 사람들이 잘못 계산한 것. 수개표, 이 무효표를 사람들이 점검을 할 때 실수한 것. 시청자 여러분, 재검표가 결국 우파를 구할 것입니다. 물론 재검표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재검표 결과를 보고 이제 선거 조작설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였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병호 소장과 무한 토론, 끝장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하면 어느 정도 진실의 윤곽이 나오니까. 그는 왜 비겁하게 토론을 피합니까? 스스로도 자기도 마음속으로 선거 조작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허위를 선동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확신에 차기 때문에 정말이지 선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유튜브를 닫겠다라는 약속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파는 진실 위에 우파를 건설해야 됩니다. 진실만이 우파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좌파처럼 괴담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좌파는 저런 식으로 하는데 우파는 왜 못하느냐? 우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파는 강해야 됩니다. 강하려면 진실 위에 우파를 세워야 됩니다. 우파는 반듯해야 됩니다. 못된 시어머니 닮는다고 못된 좌파를 우파가 닮을 수는 없습니다. 저 김진은 유튜브를 아주 오랫동안 할 생각입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유튜브를 아주 오랫동안 할 생각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를 진실 위에 세워야 됩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왜 봅니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인격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간다. 그 사람은 별로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 아닙니까? 시청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데 저는 오랫동안 유튜브를 할 생각인데 제가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저를 공격한다고 저를 김진TV에서 떠난다고 김진TV 동영상을 외면한다고 제가 이 유튜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좌파와의 투쟁 10년 동안에 한 번도 허위 사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겪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파와의 투쟁 10년 동안에 물론 작은 실수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큰 줄기에서 저는 항상 팩트와 진실을
저의 생명처럼 여겨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조작설과의 싸움에서도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발 최대한 많은 곳에 재검표를 신속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진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우파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